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기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스라엘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등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현지 총리가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장을 공개하면서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대형 통신업체 베제크의 대주주이자 뉴스 사이트 왈라의 소유자인 샤울 엘로비티를 상대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이 반대로 베제크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마쿠 거래를 통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년간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인 아논 밀턴 등으로부터 샴페인과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죄는 최대 10년, 사기와 배임 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기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그동안 마녀 사냥 수사를 하면서 비판해왔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곧바로 TV 연설을 통해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총리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조문에 따라 이 나라를 계속 이끌겠다라고 말하면서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스라엘 법 규정상 만약에 장관이 기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지만 총리라는 자리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 차례 총리를 지냈고 2009년부터 또다시 집권하면서 이 역대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린 네타냐후가 이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사실 이 분석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이 네타냐후의 어떤 극우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수라든지 극우 성향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그 네타냐후 총리의 기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밤, 그러니까 자정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결정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 후에 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끊임없이 일본 측과 대화를 할 용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나라인 미국과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혹여라도 종료가 될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사실 있지 않으면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 아베 총리, 고노더로 방위상, 또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4명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애초 한국 측의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재차 주장함으로써 일본 측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의 성추문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수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죠. 제프리 앱스타인의 알선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앤드류 왕자가 지난 16일에 영국 BBC 방송과 이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하면서 근데 이 여성이 사실 앤드류 왕자가 찍은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앤드류 왕자 측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한다고는 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변명과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의혹과 반감만 키우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네. 그러다 이 앤드류 왕자가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라든지 대학 측에서 이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 선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이라든지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과 퀸즈랜드 본드 대학도 이 앤드류 왕자가 관여하고 있는 피치의 팰리스와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보니까 공직에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비영리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 이 왕실 후원자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허더스필드 대학 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여왕과 상의를 거쳐서 왕실 일원으로서의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는 성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이 왕실 전문가들은 이 앤드류 왕자의 공직 중단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사실 여성 단체 등은 공무에서 물러나는 것은 너무 미약한 데다가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리스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섬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겠다라고 그리스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아예 이 난민 캠프를 수용소로 바꾸겠다고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5일 이 시간에 그리스 에게해 동쪽 섬에 머물던 난민들을 본토로 대거 이송하면서 이 본토에서 난민들의 이주를 반대하는 시위와 이에 대한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알키비아디스 스테파니스 그리스 국방차관이 이 정부가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 캠프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최악의 난민 캠프로 악명 높은 모리아 캠프에서는 3,000명 정원의 시설에 15,000명 이상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에 불이 나서 모자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거주자들은 뱀이나 정갈에 물리기도 또 하는 등 열악한 수용 여건에 인권 문제마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난민 캠프를 수용소로 바꾸겠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 수용소와 캠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수용소라는 건 말 그대로 폐쇄 방식의 억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상 구치소의 형태를 띠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 섬에 머물고 있는 이주를 시도하거나 또는 망명을 시도하는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수용소와 캠프촌 밖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망명 지위가 부여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 본토에 재정착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터키 추방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때까지는 무조건 이 수용소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모리아를 비롯해서 키오스, 레노스, 사모스, 코스톰에 있는 4개 과밀 캠프도 난민 1,000명에서 5,000명이 생활하는 수용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난민 보호 단체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측에서도 이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난민 정책 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이 최근 수개월간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탈한 난민 수가 이전보다 3배가량이 늘어나서 이 긴급 난민 대책을 실시하는 일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게다가 무엇보다 지난 7월에 취임한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마츠타키스 총리가 반난민 그리고 반이유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초타키스 총리는 며칠 전에 유럽연합 영내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이주자들의 편리한 주차 장소로 여기고 있다면서 EU 집행위원회와 또 다른 회원국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정부는 이 그리스의 불법 이주를 계획 또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불법 소개업자들에게 돈만 빼앗길 뿐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에 와봤자 이미 정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많은 난민들이 입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EU 측에서 완전히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참고로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이주 수용 지원금으로 2016년부터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510억 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에 남은 마지막 수마트라 코뿔소가 현재 위독한 상태여서 지금 멸종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개체 수가 무려 70%나 급감해서 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한 이 수마트라 코뿔소. 한때 동남아 거의 전역에서 서식했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 등지에만 소수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5월 마지막 수컷 코뿔소가 고령으로 인한 심장 및 간부전으로 치료를 받다가 폐사한 후에 이만이라는 이름의 앙컷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2014년 포획 당시부터 있었던 자궁의 종양이 최근에 커지면서 몸무게도 급속히 줄고 수술을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2015년 이후 야생에서 수마트라 코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이만이 사망하게 되면 멸종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야생동물들이 어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좀 서식지를 잃고 멸종해가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스로 가보겠습니다. 집 트랙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이 라오스로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라오스에 가면은 또 꼭 집트랙, 짚라인 타시는 네.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이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죠. 방비엥 탐남 지역에서 유명 관광 코스인 집트랙 중간 기착지에 있는 이 높이 7m의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체험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명 중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 17일 관광차 라오스에 입국을 했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짚라인 체험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사건 담당 영사를 현지로 파견해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현지 경찰에 철저한 사고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에도 라오스 남칸 국립공원에 위치한 기본 익스피리언스에서 한 배낭 여행객이 집 트랙을 타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